네, 안녕하십니까. 정의태입니다. 김기현과 친윤 세력의 승리로 끝나나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하우나, 김용태는 네, 여론조사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네, 노컷 뉴스에서 2023년 2월 27일, 네, 오늘이고요. 여론조사 상황을 발표했습니다. 네, 국힘 당대표 여론조사에서 지금 이 CBS하고 그리고 조원 CNI에서 여론조사 실시를 했는데요. 김기현이 49.3%, 네, 안철수 24.1%, 네, 천하람 12, 네, 황교안 10, 이런 정황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완전히 이제 김기현 후보가 독보적인 1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고요. 김기현, 안철수 양자 대결에서도 58%대 37. 네, 월등히 이제 김기현 후보가 앞서고 있는 그러한 정황이죠. 네, 최고위원 후보 지지도에서도 보면은 친윤 그룹인 이 민영삼, 조수진, 김재원, 김병민 이 4위까지를 차지하고 있어요. 4명이 이제 당선이 되는 거죠. 네, 그 밑으로 이제 태영호, 정미경, 허은하, 김용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지금 허은하, 김용태가 뒤로 밀리고 있는 그러한 정황이에요. 네, 이렇게 지금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지금 당대표 적합도에서 보게 되면은 청년 최고위원, 청년 최고위원에서도 장예찬이 43.7%로 독보적이고, 여기서 이제 청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한 명만 되는 거죠, 한 명. 그러니까 뭐 장예찬도 이제 친윤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네, 그래서 최고위원 후보에서도 보면은 지금 뭐 허은하, 김용태가 뒤쪽으로 지금 밀리고 있고, 갈수록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 친윤 쪽으로 결집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한 갈등과 또 날카로운 그러한 논쟁들이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KBS 뉴스에서는 황교안은 결선 못 가면은 정통 보수 정권 재건 뜻있는 분과 함께 할 거다. 네, 그렇게 해서 이 김기현하고의 연대를 이렇게 마음에 두고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정통 보수 정권 재건, 네, 이렇게 지금 황교안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황교안이 강하게 나가고 있죠. 김기현 수사 의뢰 말고 나를 고소고발해라 해서 김기현 후보하고 아주 강력하게 각을 세우면서도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그러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뭐 나중에는 이제 뭐 김기현 후보하고 어느 정도의 타협점을 찾지 않을까,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네, 지금 천하람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살생 분야 험지 공천안, 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윤핵관들을 험지에 공천을 하겠다, 이제 그러한 발언을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천하람 후보도 강하게 지금 반윤 이 전선을 펼치고 있는데, 지금 흐름이 완전 친윤 쪽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크게 보면은 민주당이라는 존재가 옆에 있기 때문에 민주당과 국힘이라는 이 진영 간의 싸움이거든요. 이게 크게 이렇게 보면은. 근데 이제 내부적으로 보면은 여기서는 이제 친윤이냐 반윤이냐 이러한 개념으로 싸우다 보니까 결국에는 힘의 원리에 의해서
민주당의 민주당에 대한 반사작용으로 지금 친윤 쪽으로 지금 권력이 쏠리고 있는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결국에는 당이 분열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면은 지금 친윤 그룹들이 과도한 비합리적이고 비좀 불공정하고 또 상식적이지 않은 그러한 지금 방법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도 계속된 갈등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정황이다. 그렇게 진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친윤 그룹의 현상이다. 이거는 이제 외부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문제, 이것이 이제 강하게 힘이 또 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반사작용이 일어나 가지고 지금 한쪽에서는 친 이재명 그룹들이 뭉치고 한쪽에서는 친 윤석열 그룹들이 뭉치는 그러한 힘의 물리적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김기현은 울산 땅 의혹 법적 책임을 묻겠다. 네, 안철수는 공천 파동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안철수도 강하게 맞서고 있는 지금 모습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참 그 안타까운 거죠. 네, 항상 그렇게 보면은 처음에는 1위를 달리는데 그 시간이 가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데, 이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안철수가 당대표 되면은 윤 대통령이 탈당할 수도 있다, 뭐 또는 신당 창당을 할 수가 있다, 막 이럴 때 최고조가 됐을 때 더 세게 치고 나갔어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꺾이는 바람에 결국에는 지금 지지율이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완전히 이제 김기현 후보한테 먹히는 그러한 정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이게 변화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는 뭐 49.3%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50%를 넘겨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죠. 네, 이제 결선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김기현 후보 측에서는 계속해서 이걸 이제 50% 넘기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리고 지금 뭐 안철수 후보가 계속 추적을 해가지고 안철수 후보나 뭐 천하람 후보나 황교안 후보가 계속 추적을 해가지고 결국 양자 대결로 간다 할지라도 지금 상황에서 큰 변화가 있기는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안 되는 정황이죠. 네, 그런데 이제 민주당 정황이 지금 이재명 이 대표에 대한 상황이 심각한 상황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반사적으로 친윤 세력들이 힘을 받게 되는 그러한 상황 구조, 이러한 상황 구조를 이거를 이 전대에 잘 활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김기현 후보는 결선 없이 그냥 50% 이상 받아가지고 끝낼 그러한 그림을 그릴 테고, 그리고 나머지 후보들은 어떻게든 이제 결선에 올라가가지고 판을 엎을 그러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죠. 그러니까 다른 후보들이 지금 연대를 한다 할지라도 안철수 후보나 천하람 후보가 연대한다 할지라도 큰 전향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에는 김기현 후보 쪽하고 이제 가까운 거죠. 굉장히 그 이념적인 측면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김기현 후보 쪽하고 가깝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뭐 황교안 후보가 막판에 김기현 후보하고 손을 잡는다 그러면은 50%를 넘겨잡고 그리고 판세가 끝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이제 황교안 후보는 나름대로의 또 이익의 어떤 공유, 네, 이익을 공유하는 부분에 여러 가지 계산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상황들을 점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국힘 전대 상황은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그리고 국회 예산 국민투표제, 국민투표 시민발안제를 외쳐야만 한다, 그러한 부분들은 계속 주장을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